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주스타 구제역이 쏘아올린 준내 거대한 공,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6가지 교훈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어반이 벌써 레카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니야. 이거는 그럼 뭔가 좀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이 사건이 요래 됐습니다라는 설명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봤을 때 해설하는 입장에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세트로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6가지가 나오더라고. 내가 대충 추려내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우선은 구제역이 쏘아올린 공 중에 가장 큰 공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유튜버들이 일단 엿됐지, 그지? 허위 사실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잖아. 이제 수익 정지가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기에 조금 불쌍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불쌍한 거는 정국진. 얘는 300만 원 받고 채널이 날라갔어. 구제혁이 공갈을 까갖고, 자, 구제혁 그래도 5천이라도 먹었잖아.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1100만 원 받은 줄 알고 거기서 300 먹고 채널이 날라가 버렸어, 정국진은. 요게 조금 내가 보기에 조금 짠한 느낌은 있긴 있지만 동정은 딱히 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조금 더 불쌍하다고 보는 게, 가장 옅은 게, 이 사건에서 가장 옅은 게 누굴까라고 할 때 나는 사실 이게 카라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사건이 얼마나 커졌냐면 검찰총장까지 직접 떴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떠가지고 그런 뭔가 악성 게시자 규정, 엄정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협박 공갈 요기에 대해서 좀 이제 크게 피해가 크면 정식 재판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 구제역 아마 이거 징역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건이 항상 이렇게 커지게 되면 되게 여론을 많이 보게 되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구제역 같은 경우는 그 보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으면 약간 샘플이라고 하잖아. 조져버리는 거. 그리고 안 그래도 원래 이런저런 송사에 많이 휘말려 있는 가운데 이것까지 터지게 되면 이거 거의 뭐 징역으로 가게 될 공산이 좀 많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조금 맨 처음에 내가 요 얘기를 했을 땐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냐, 서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구제역의 뭐 이중 스파이 설이라던가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구라로 뽀록이 났잖아, 그치? 카라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흙탕 싸움이 가세연이랑 또 시작이 된 그런 상태고. 그런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을 보게 됐을 때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 인생의 교훈이 진짜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이 내가 봤을 때 중요한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일단 친구를 잘 사귀자. 일단 친구를 좀 잘 사귀어야 돼. 이렇게 친구를 잘 못 사귀면 그 피해가 오만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그대로 맞게 된 게 내가 보기엔 카라큘라야.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찌양이랑 뜯어낸 게 없잖아. 찌양한테 뜯어낸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거랑 있어서 뭐 뜯어낸 게 있다, 고마배를 받았다 아니다 이걸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카라큘라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카라큘라는 결국엔 구제역이랑 얽혀가지고 나락을 가게 된 거야. 이미 채널 수익까지 뜨고 구독자도 오질나게 빠졌더라고. 민심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교훈, 친구를 잘 사귀자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말 조심하자.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말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겠어. 그냥 하다못해 구제야가, 재혁아, 너 그런 거 잘못하면 너 큰일 나. 형이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야. 그리고 뭐 찌양님은 뭔 일이라고 그런 거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요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미 가세현이랑 이미 거의 캐삭방처럼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싸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이걸 막고 시작하고 수익 정지를 얻어맞고 시작해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두 번째 뭐다? 말조심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도 말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이게 좀 잘 안 되긴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말 한마디로 천냥빼앗을 감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천냥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욕 박을 때 있잖아. 그거는 실제로도 박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욕을 박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항상 내가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좋아, 사람은. 그게 말이든 댓글이든 간에 그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버는 진짜 파리 목숨이구나.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이걸 떠나가지고 나 어떤 걸 느끼게 됐냐면, 사실은 뭐 지금까지 뭐 유튜버라던가 카라큘라라던가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뭐 이게 뒷돈 해먹고 슈킹 쳐먹고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그 와중에 정말로 뭐 구린 것도 있지만 뭐 좋은 의도로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하나 터져버리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색해 보여. 나조차도 카라큘라 이번에 허웅 인터뷰를 내가 맨 처음에 보고 느꼈던 게, 허웅 같은 경우도 애가 좀 정상적인 애는 아니었는데 여자는 도라이였구나. 난 그렇게 느꼈거든.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저거 그냥 세탁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크게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진정성과 인생 자체에 대해 가지고 부정당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큰 일들이 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뢰와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지.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뒤에서부터는 나머지 세 개는 조금 큰 내용이라면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재수없는 놈을 일단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나는 여기에 구제역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 구제역이 해당된다고. 왜 구제역이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모든 발전의 시작은 제역이가 맞아. 모든 발전의 시작,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뭐 나는 핸드폰 소리를 맡겨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뭐 코인 관련돼가지고 뭐 아카라카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걔가 이제 뿌린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뭐 코인 관계돼가지고 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제일 나쁜 새끼는 찌양의 전 남친이란 말이야. 그지? 찌양의 전 남친이 찌양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맨날 패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 돈만 40억에 달한다고 해.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룸살롱에 같이 일했던 애들이 찌양한테 월 600씩 받아 먹었다고 해. 근데 요건 구제역이 다 얻어먹는 거야, 지금. 야, 그러니까, 진짜 나쁜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 룸살롱 여자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혁이가 다 얻어먹고 있고, 그리고 300만 원 얻어먹었던 국진이는 그냥 채널 날라가 버리고, 뭐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뭐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렇긴 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엔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핸드폰이 안 넘어가는 거였어. 그냥 구제하게 핸드폰 관리만 잘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냥 쯔양 본인도 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걸 원치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다 좋은 게 되는 거거든. 근데 결국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욕은 구제역이 다 얻어먹고, 지금 거의 지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우주 스타급이 돼버렸잖아. 구제역이라는 유튜버가. 이렇게 보면서 안 좋은 쪽으로, 야, 정말로 얘는 정말 재수가 없어도 오지게 재수가 없구나라는,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잃어버려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 가운데도 욕이란 용은 항상 다 먹고 있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들었던 건 이제 또 그런 거여서, 약한 건 죄다라는 생각이 일단 문득 들었던 건 또 왜 그랬냐면, 사실 그래, 이제는 뭐 앞으로 유튜버들 뭐 하나 잘못하고 그러면 뭐 개같이 뭐 정지시키고 하는 거 뭐 다 좋다 이거야. 맞잖아.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러면 정지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걸 보면 이건 항상 약한 애들만 얻어맞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도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던 게, 공교롭게 찌양이 걸려 있었지. 뒷광고 사태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참피디 형이 쏘아올린 공이었는데, 알고 보니 또 참피디 형도 다크나이트였어. 그치? 근데 그때 뒷광고랑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 골로 갔잖아. 골로 갔는데 난 그게 되게 웃겼던 게, 난 뒷광고였던 게 그게 몰랐던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런 게 관례 같은 거란 걸 다들 알고 있었을 것인데, 유튜버들은 전부 다 나락으로 간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 사태 때. 근데
공중파는 대놓고 그걸 하고 있었잖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지금 이 사태도 난 똑같이 보여. 뭔가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돈줄을 잡고 비틀어 버린다. 뭐 다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정작 유튜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을 왜 욕하냐면 막 진짜 고졸 딱새 새끼들이 막 와가지고 막 개나 소나 막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언론고시 시험 치고 그리고 인턴 기간 막 몇 년씩 거쳐가지고 정식 기자 된 사람들, 여러분들 기사 내용 본 적 있어? 그 사람들한테 저널리즘이란 걸 기대할 수 있었냐고. 대한민국 언론이 돌아가는 수준을 봐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근데 별 문제 없잖아, 정작 그 위에는. 정정보도조차 하나도 잘 안 나옵니다. 당장 최근에 JTBC 봐봐. 그냥 일관된 증언 하나로 강용호 완전히 사페 소표로 만들었잖아. 근데 뭐 양원복 아저씨 뭔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 없다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약한 게 죄가 되는 거야. 그냥 조질 때 얘들만 조져 나가게 되는 거지. 정작 그 위에는 지들 해먹던 대로 그냥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뭐 그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야. 과거에 누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 무존유죄, 그 유존무죄라고, 그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여섯 번째인데, 이게 총 다섯 번째까지 얘기인데, 여섯 번째 이게 가장 큰 게, 진짜 비호감이 엿되는 세상이다라는 그런 걸 내가 비호감이면 안 된다. 이 사람 자체가 그 생각이 들어서 비호감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구제혁이 이렇게 우주 대스타까지 되게 된 거는 일단은 구제혁이라는 사람 자체 나는 뭐 그래 뭐 구제혁이 치매 걸린 어머니 되게 오랫동안 돌봐줬다라는 얘기도 나는 뭐 이게 들어서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편 이 상황 내서도 이제 내가 보기엔 구제혁은 징역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어머니 돌볼 사람 이제 뭐 어머니 뭐 됐으니까 어쩌면 이게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구제역이 뭐 앞으로 뭐 덕가면도 앞으로 더 악랄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 받아 먹은 걸로 진짜 우주 대스타가 돼버린 거냐. 전 국민 개 슈앙놈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고 했을 때 구제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마성의 좋게 말하면 이게 마성의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근한테 얻어맞고서 사람들이 구제역을 욕했단 말이야. 아니 진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근한테 물론 구제혁이 깐죽거리긴 했어, 그지? 근데 얻어맞은 거는 구제혁인데 사람들이 전부 구제혁을 욕했단 말이야. 이것도 나 좀 보면서 야 구제혁은 좀 깐죽거리긴 했는데 근데 맞은 건 구제혁인데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제혁을 욕하지? 이 사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구제혁이 가지고 있는 약간 비호감적인 부분인 것 때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성령을 한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도 이제 그걸로 좀 부족했던 거지. 그러다 지금 와서도 뭔가 좀 매를 버는 느낌이 있잖아, 구제역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난 느꼈던 게 나도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냥 나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도 호불호가 좀 심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날 존나 싫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성형을 해야 되나 나도. 그 생각 진짜 잠깐 진지하게 한 거거든. 물론 나는 뭐, 내 생긴 대로 뭐 살다가 그냥 뭐 나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남자가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날 보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조금 더 반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형만한 게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제혁이 자기가 본인이 일으킨 걸로 인해 갖고 본인의 그런 악덕으로 시작한 본인의 실수로 시작해서 여러 골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마저도 삼키고 근데 그 가운데에 모든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마의 카리스마 같은 그런 느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래요. 사실 뭐 앞으로 구제혁이 나쁜 짓을 한 게 얼마나 많이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받고 뭐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엔 아리까리한 부분도 있거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옆에서 막 매달 6천만씩 뜯어낸 애들도 있고 600만 원씩 뜯어낸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세상으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게 찌양한테는 가장 베스트였단 말이야. 맞잖아. 구제한테 뭐 5천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국진한테 300만 원 준다도 그게 베스트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또 핸드폰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터진 거라 가지고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남는 거는 기억만 남게,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그 느낌은 남게 돼요.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보고 뭐 이렇게 바닷가 놀러 가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그거 기억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도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느낌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박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구제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안 좋은 그런 악마 같은 기억만, 그 느낌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건을 하나하나 돌이켜 봤을 때 얘가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악마적으로 했을까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악마적인 애들은 따로 있었거든, 사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뭐 나는 뭐 약간의 동정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긴 해. 근데 뭐 어쩔 거예요. 그죠. 뭐 지가 잃어버려서 다 일어나 보는, 지가 아카라키 총과 뭐 줘가지고 벌어난 일이니까 뭐 그것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긴 하지.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뭐 유튜버들도 안 좋아지게 됐고 뭐 다 엄청 거대한 공을 쏘게 됐지만, 근데 이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시사할 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특히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원래 친구는 잘 가려서 사귀는 편이거든. 근데 나도 말을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말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제 비호감, 나도 조금 비호감이니까 약간 이 비호감인 걸 어떻게 좀 쇄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도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얘기해봤다. 16분이 넘었네. 여기까지였고요. 뭐 여튼간에 구제형 뭐 잘 다녀오시고, 내가 보기엔 이거 거의 징역 나올 것 같아, 이거. 잘 다녀오시고. 물론 이 경우 참 더 안타까운 게, 누구 하나 사식 하나 넣어줄 사람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지? 누가 와서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좋을 건데, 내가 보기엔 그럴 사람들도 뭐 별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앙.